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20년 1월 10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뉴욕 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, 이 부분들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. 나스닥 시장은 0.81%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, S&P 500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.6%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무역협상 이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. 이란이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좀 있었지만, 갈등이 일단 추가적으로 고조되지 않으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다, 뭐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었었고요.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보다는 경제 제재로 압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이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었던 국제 유가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또 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죠. 그러면서 상승 동력을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뉴욕 부총리가 10여 명의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서 미국에 좀 방문을 하죠. 13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 좀 방문을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무역 협상까지도 진행이 되게 된다.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뭐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이 부분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좀 진단을 했습니다.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여전히 단기적으로 레포 자금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투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.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죠. 그렇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날 한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.1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전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죠. 그리고 무난하게 옵션 만기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전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900억대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900억대 매수를 좀 보였었어요. 926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기관 같은 경우는 28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와 줬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인데, 대부분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전날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특이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, 포스코, 삼성화재, 네이버, 호텔신라, 그리고 현대차, 필룩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.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날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2160억이에요. 2160억을 매수했다. 거래소에서 순매수한 부분들보다 더 매수했죠. 옵션 만기일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,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.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분기 연속적으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, 이 부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. 3분기 연속 컨센서스 대비해서 5% 이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들은
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에 있는 일이다.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그럼 결국은 이번에 있어서의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경기 회복, 즉 반도체 업황에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기관 쪽에서 거래소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, 코덱스 레버리지, SK하이닉스, 삼성전기, LG노텍, 사마콘덴서, 하나케미칼,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기관 쪽은 IT 쪽과 ETF 쪽에 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기관 같은 경우는 ETF 쪽의 상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, 최근 들어서 확인해 보면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자산 이동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1600억대 매수를 해줬고, 기관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, 상당 부분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, 이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외국인 코스닥 종목분들은 HLB, 젠백스, 아난티,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, 텔콘 RF제약, SFA 반도체, 안랩, RF텍, 네이처셀, 에코프로비엠, MS오토텍, KMW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다음 주에 있죠. 그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 그리고 IT 섹터에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, 5G 쪽도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일단 특이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젠백스, 메디톡스, 테크윙, 위메이드, 유진테크, 테스, YG엔터, HLB, 원익 IPS, 파라다이스, 아프리카TV, 하나머티리얼즈,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을 순매수를 했었는데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게임 그리고 IT 섹터에 있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마찬가지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, 단기적인 트레이딩이고, 기관 쪽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까지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. 그렇지만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는, 그런 부분들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 같은 경우도 IT 쪽에 있어서의 이 집중도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부분들 그리고 옵션 만기일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금일 주말을 앞두고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좀 보이게 된다는 추가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봅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투신 쪽이 아닌가 싶어요.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 부분들, 특히나 어닝 시즌 쪽에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이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날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그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전날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올라간 거죠. 다시 원 상태로 복귀가 된 거고,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옥석을 좀 가릴 필요성은 있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실적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, 기관 같은 경우는 IT 섹터는 여전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.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싸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성장성을 좀 보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기관 쪽하고 좀 했었었는데, 장비 섹터 쪽에서 기관의 차익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급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또 한 부분들은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IT 쪽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, 그 이외에 번외적인 그런 부분들, 다른 업종군들을 볼만한, 그렇게 크게 개선될 만한 IT만큼
그렇게 개선이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 그런 쪽 이렇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상 대부분 좀 보게 된다라면 상고 하저형의 형태의 지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뭐 기관 쪽에서 보고 있는 거, 뭐 낙폭과대형으로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빠져 있는 뭐 5G 쪽 여전히 뭐 보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5G 종목군들 매수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뭐 그 부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나서 제약바이오를 좀 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,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반도체 쪽 섹터 차익이 나오는 곳이 있다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재 쪽, 그 필성 코리아 펀드 그 부분들 때문에 국내 그 국산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국산화 관련해서 FST라든가 혹은 SLS텍 이 분들 아직 R&D 단계입니다. R&D 단계인데 많이 올랐어요. 소부장 펀드 때문에 올라간 거다. 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